인도 델리의 번화한 카롤바그 지역에 위치한 세인트 마리아 고등학교. 이곳에서 15년간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라훌 샤르마는 학생들 사이에서 꿈의 설계사라고 불리는 베테랑 교사였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단순히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의 진로 상담과 유학, 지도까지 담당하는 열정적인 교육자였죠. 매일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쉴 새 없이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의 하루는 언제나 바쁘고 보람찼습니다. 라훌의 가장 큰 신념은 교육을 통한 세계화였습니다. 인도의 급속한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교육 격차와 기회 불평등을 목격하며 그는 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세계로 나가 배워라. 넓은 세상에서 경험을 쌓고 다시 인도로 돌아와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가 되어라. 그의 지도를 받은 수백 명의 학생들 중 상당수가 해외 명문 대학으로 진학했고 그들 대부분은 미국의 하버드, 스탠퍼드, MIT나 영국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같은 전통적인 서구 명문대를 선택했습니다. 라훌 자신도 인도 델리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를 마친 후 줄곧 서구 교육 시스템을 모델로 삼아왔기 때문에 이런 선택들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죠. 한국에 대한 그의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인도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나 킹덤, 그리고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었어요. 한국은 문화 콘텐츠로는 성공했지만 교육 분야에서는 아직 미국이나 영국만 못할 것이라는 게 그의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3년 사이 그의 이런 생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우수한 제자들이 예상과 달리 한국의 대학들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K-팝과 K-드라마에 매료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한국을 선택한 분명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들이 한국에서 보내오는 소식들이 날이 갈수록 긍정적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델리의 세인트 마리아 고등학교에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라훌 샤르마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제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제자들의 유학 선택 패턴이었어요. 2020년까지만 해도 저희 학교 졸업생들의 95% 이상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국가의 대학들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아끼던 제자 중 하나인 아르준이 처음으로 한국행을 선택했을 때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르준아, 네가 꿈꾸던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려면 미국의 실리콘밸리 근처 대학들이 더 좋지 않을까? 하지만 아르준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선생님, 한국의 KAIST와 포스텍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과대학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등록금이 미국의 13 수준이고 장학금 혜택도 훨씬 좋아요. 생활비도 합리적이고요. 그 외에 아르준을 포함해 5명의 학생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2022년에는 12명, 2023년에는 무려 23명이 한국의 대학들로 진학했어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물론이고 KAIST, POSTCH,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까지 정말 다양한 대학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도 점점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변했어요. 선생님, 한국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해요. 단순히 숫자 채우기용이 아니라 정말로 글로벌 인재를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등록금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기숙사비, 생활비까지 모두 합쳐도 미국 유학비의 절반도 안 들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영어 실력도 함께 늘릴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자들이 직접 후배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화상통화를 통해 후배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그들은 한국 대학 생활의 장점들을 생생하게 전해줬어요. 여기서는 정말 실력으로 평가받아요. 출신 배경이나 경제력보다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해요.
교수님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개인 지도도 꼼꼼히 해주시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점점 한국 교육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제자들의 선택을 받을 만큼 매력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걸까요? 2024년 여름방학, 마침내 그 궁금증을 해결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자들이 저를 초청한 것이었어요. 선생님, 직접 와보세요. 저희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아르준을 비롯해 7명의 제자들이 힘을 합쳐 항공료와 숙박비까지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진심 어린 초대를 거절할 수 없었죠. 델리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6시간 30분의 비행시간 동안 저는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제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곳일까? 혹시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을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것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공항 입국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7명의 제자들 모두가 1년 전 델리에서 헤어질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표정부터가 달랐어요. 자신감 넘치고 활기찬 얼굴들이었죠. 선생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하는 아르준을 보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년 반 만에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게 되다니.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AREX 열차 안에서 제자들은 쉴 새 없이 한국 생활의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선생님,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게 낯설었죠. 하지만 한국 친구들과 교수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기숙사 룸메이트가 한국 학생인데 밤늦게까지 한국어 공부를 도와줘요. 그 덕분에 이렇게 빨리 늘 수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프리아의 말이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 와서 제 꿈이 더 커졌어요. 인도에 있을 때는 그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지금은 한국과 인도를 잇는 IT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교사로서 제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변화가 정말 한국이라는 환경 덕분인지 아니면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성숙해진 것인지는 직접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들이 다니고 있는 여러 대학교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연세대학교였어요. 신촌 캠퍼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건물들, 잘 정돈된 캠퍼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생기 넘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따로 있었습니다. 캠퍼스 곳곳에서 한국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공부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본 것이었어요. 중앙도서관에서는 인도, 중국, 일본,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과 함께 그룹 스터디를 하고 있었고, 학생회관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프로젝트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학이 아니라 정말로 글로벌한 교육 환경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 아르준이 다니는 KAIST를 방문했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첨단 연구시설들은 물론이고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었거든요. 국제학생지원센터에서 만난 직원분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대학들은 단순히 외국인 학생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글로벌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입학 전부터 졸업 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한국어 교육은 물론이고 문화 적응 프로그램, 취업 지원까지 모든 것을 도와드려요. 고려대학교에서는 더욱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글로벌 라운지라는 공간에서 20여 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각자의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어요. 인도 학생들이 인도 전통 춤을 추고, 일본 학생들이 다도를 시연하고, 중국 학생들이 서예를 가르치는 동안 한국 학생들은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학이 아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진정한 글로벌 교육의 장이다.
하루 종일 여러 대학을 둘러보며 느낀 것은 한국의 대학들이 정말로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점이었어요. 시설, 교수진, 교육 프로그램 모든 면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명문대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정말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균관 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우연히 일본인 유학생들과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 정도로 시작된 대화였는데 점점 깊어지면서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나카라는 일본 학생은 도쿄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왜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나요? 라는 제 질문에 그가 한 대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공부하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정말 역동적이고 혁신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춘 후 계속한 말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 학생과 한국 학생이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로 지내요. 과거의 역사적 갈등을 넘어서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로 만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본 학생인 사토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대학은 단순히 학문만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한일 관계를 새롭게 정의할 젊은 세대들이 함께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양국의 미래를 바꿀 주인공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과의 협력 프로젝트, 함께 참여한 봉사활동, 서로의 문화를 교환하는 프로그램들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지금 역사를 만들고 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치유하고 새로운 동아시아의 미래를 설계하는 첫 세대가 되는 거죠. 일본 학생들의 이런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국경과 역사적 갈등을 넘어서 진정한 이해와 협력을 실현하는 젊은 세대들의 모습에서 인류의 희망을 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바로 한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교육이 가진 진정한 힘, 젊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어요. 넷째 날에는 한국교육부와 몇몇 대학의 국제처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 고등교육의 현황에 대해 자세히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정부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교육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우선 등록금 정책부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학 등록금을 엄격하게 규제해서 사립대학이라 해도 연간 등록금이 미국 대학의 14 수준에 불과했어요. 거기에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어서 실제로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더욱 적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교육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 관계자의 이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대학들의 노력도 대단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글로벌 스누글로벌 SNU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한국어 장벽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영어 강의를 대폭 확대했고, 연세대학교는 연세이 인터내셔널 캠퍼스를 통해 완전히 국제화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 대학들의 연구 역량이었습니다. KAIST와 POSTCH은 이미 세계 대학 순위에서 MIT, 스탠퍼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고, 서울대학교도 아시아 최고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한국은 교육에서도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이 제 솔직한 평가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인도와 비교해 보니 더욱 아쉬움이 컸어요. 인도도 IIT 인도공대나 IIM 인도경영대 같은 훌륭한 대학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고등교육 시스템의 국제화나 접근성 면에서는 한국에 비해 많이 부족했거든요. 특히 등록금 부담이 큰 문제였어요. 인도의 사립대학 등록금은 계속 오르고 있는 반면 정부의 지원은 제한적이어서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좋은 교육 기회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부, 대학, 기업이 함께 협력해서
교육 생태계 전체를 발전시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개별 대학의 노력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이런 성과를 만들어낸 비결인 것 같았습니다. 다섯째 날 저녁,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국제문화축제에 참석한 것이었어요. 대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 마이너스 한국 학생들과 30여 개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축제를 만들어가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축제는 각국의 전통 공연으로 시작되었어요. 인도 학생들의 볼리우드 댄스, 중국 학생들의 용춤, 일본 학생들의 다이코 연주, 태국 학생들의 전통 무용까지 각각의 공연이 끝날 때마다 관객석에서 터져나오는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클라이맥스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준비한 전통 사물놀이와 현대적인 K-팝 퍼포먼스가 시작되었을 때 모든 외국인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춤추고 환호하는 모습을 본 순간이었어요.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울려 퍼지자 대강당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댄스 플로어로 변했습니다. 인도에서 온 제 제자들도, 일본 학생들도, 중국 학생들도 모두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이들은 교육과 문화의 힘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구나. 축제가 끝나고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그들 모두가 한국을 단순한 유학 목적지가 아니라 자신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저는 여기서 단순히 학위만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인도와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제자 프리아의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교육 서비스가 아니라 젊은이들의 꿈과 비전을 키워주는 희망의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들이 모여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미래의 리더들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기적을 보았다. 교육의 힘으로 세계를 바꾸는 기적을.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델리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그들과 나눈 대화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과 포옹하며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인도로 가져가서 우리나라 발전에도 기여해달라. 그러자 아르준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단순한 유학생이 아니에요. 저희는 한국과 인도를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더 많이 배우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도울게요.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IT 기술을 인도에 전파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의 교육 철학을 인도 학생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요. 저는 한국 기업과 인도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자들 각각이 가진 구체적인 비전들을 들으며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니었어요. 두 나라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일주일간 경험한 모든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의 대학들이 보여준 교육 혁신,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 젊은이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문화적 역량까지.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사람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 교수들의 진심 어린 관심, 그리고 제자들의 눈부신 성장까지. 델리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동료 교사들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한국 방문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도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 유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학교에서 한국 유학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자들이 화상으로 참여해 직접 경험담을 들려주는 자리였어요. 200명이 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했고 모두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더욱 늘어났어요. 2024년에는 무려 45명의 학생이 한국의 다양한 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여러분의 미래를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단순히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꿈과 비전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한국의 교육 발전상을 계속 연구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매번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받아요. 한국 대학들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혁신하는 모습,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교사로서 3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 뜨거운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키워내는 희망의 요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요람에서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정말 기대됩니다. 한국 대학, 정말로 세계의 미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